책으로 따로 아마 그걸 보시기는 쉽지 않은 시점이고요. 또 유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뭐 앞에 다 꺼야 되나? 하나 정도 켜는 유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무현 정부 때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쓰다가 그 뒤에는 또 MB 정부 들어오면서부터는 죽어버렸거든요. MB 정부 들어오면서는 융합을 또 딜이 막 띄웠던 거고,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또 창조 경제를 막 띄우고,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지금 섞여 있어요.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유비쿼터스 뭐 해가지고 구체적으로는 RFID 또 USN이라고 그래가지고 센서 네트워크 뭐 이런 기술들에 대한 투자를 하다가 그게 그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융합 그래가지고 뭐 신성장 동력하고 융합하고 이런 거를 막 연결했고,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융합이라는 건 가주는 가면서 창조 경제를 국정의 어떤 기본 틀로 해놓으니까 융합하고 창조 경제를 그럼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나 철학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창조 경제도 애매하고 융합은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좀 애매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래서 기업에서는 지금 김선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쪽에 일을 하시니까 오늘 준비하신 것도 자동차 쪽의 그 IT 융합인데, 예를 들면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, 소프트웨어가 이제 내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 기준한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2005년 기준으로 그 한 5% 정도가 그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. 2015년쯤 되면 15% 정도로 그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커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첨단의 고도의 그런 장비 중에서는 그 F-35 같은 차세대 전투기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F-16 같은 전투기 이런 데는 소프트웨어 비중이 작게는 한 50%에서부터 뭐 60% 이 정도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자동차, 비행기, 선박 이런 그 장비들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가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거는 이미 기업이나 산업에서는 보여지고 있는 현상인데, 그걸 거꾸로 학계나 연구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나 이걸 접근하는 거에 대한 정립은 잘 안 돼 있다는 거죠. 근데 군에서는 같은 경우는 앞에 보면 계기판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을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과거에도 이렇게 상대는 불빛 전달하더라도 지장 없고 비행기 꼭 운전하듯이 그런 부분은 필요도 없이 그렇죠. 앞으로 이제 그래서 자동차의 그 특히 지능화 부분은 지금 예를 들면은 구글이 그 무인 자동차 만들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장비, 하드웨어 중심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동차를 분해해 보잖아요. 예를 들면 뭐 밑에 타이어 있고, 그 다음에 껍데기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본네트 열면은 그 안에 엔진이 있고 이렇게 하드웨어들로 구성품을 풀어보는데, 제가 구글의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지는 않았지만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만드는 개념은 소프트웨어에서 구성품을 풀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성품을 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를 해줘야 되는 기능이 뭔가를 분해를 해놓고 그 기능을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게 해줄 거냐. 자동차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? 뭐 사람이 일단 타면 시동을 걸면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주행을 하고 주행하다가 좌우로 뭐 방향 전환을 하고 정지하고 이런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기능을 프로그램이 먼저 어떻게 할 거냐를 설계를 하고, 예를 들면 정지한다라는 기능에 대해서 그 자동차의 뇌부분이 뭐 그 신호를 받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든지 또는 앞차와의 간격이 좁다는 걸 인식을 했든지 차의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라는 지령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. 그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상황을 보고하는 것들은 센서에서 들어오고 나면 다 뇌에서 해석하는 프로그래밍들이거든요. 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판단. 그래서
그 자동차에 IT가 적용이 되는 그런 거조차도 지금까지는 장비,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끼워 넣는 이런 개념인데 이제 점점 그 장비가 해줘야 되는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구현할 거냐를 생각하고 그 소프트웨어가 실제 그 어떤 장치들을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가지고 예, 그럼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론적인 뒷받침이 늦다는 거죠.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. 그래서 책으로는 찾아볼 수 있는 게 이 비즈니스까지예요. 이 비즈니스. 그 뒤에 얘기가 거의 없어요. 가만히 있으니 녹화를 하고 있는 건가? 선생님? 강의를 먼저 진행하실 거예요? 네? 강의를 먼저 진행하실 거예요? 저 정적에 응원하죠. 뭐 아까 우리 신선 선생 얘기하시던 거 먼저 하고. 다 보셔야 된다고. 누가? 주교 방송을 뭘 봐요? 그 비밀 안 되는 거 고쳐야 다. 그거 먼저 하실 거면 제가 해서 먼저 예. 발표 먼저 하실 거예요? 예. 먼저 하고 하죠. 아, 그럼 그게 좋겠네요. USB 직접 유통이니까 USB. 아, 교수님 거 USB? 열어. 그럼 빼면 되고요. 그 카피해놨어요. 김민일 씨도 그 USCM 얘기하셨는데 USCM도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. 다른 자료들 혹시 또 좀 찾아보셨어요? 그거 쓰시면서 참고하신 자료는? 그냥 그러니까 그 교수님 주신 자료 강의한 거하고 사물 인터넷 부분은 그렇고. 일반 그러면 도서관 외에 있는 그런 걸 찾으려고 하면 우리 다른 쪽에 전부 기관이나 지금 뭐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나 이런 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데 최근으로는 나온 게 있다고. 최근 나온 건 지금 별로 없어요. 그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만든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게 그 유비쿼터스 이런 쪽으로는 가장 그런 문헌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놓은 데가 그 정보화진흥원이라는 데예요. www.nia.or.kr. 그래서 아마 그저 강의실에 그 참고 사이트 같은 거 얘기한 적이 있었을 텐데 그 정보진흥원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.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시죠. 내내 유비즈니스 하셨구나. 매직하고 있는 회사에 있는 그 이신 모델이 전반적으로 이제 교수님하고 강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 잠깐만 모델 안 했어가지고 그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요거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. 이름은 볼티니크 서포트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거는 자동 진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동 진단기인데 그 진단기가 어떻게 해서 그 비유비즈니스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먼저 교수님이 강의하셨고